안녕하세요 여러분, 솔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제 한국어 팟캐스트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한 주 보내고 있나요? 이제 2025년이 끝나가는데 혹시 내년을 위한 한국어 공부 계획은 만들었나요? 여러분이 언어 공부를 할 때 계획이 있는 거랑 루틴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정말 계획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국어 공부를 할 때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가 있으면 조금 더 생산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2026년을 위한 한국어 공부 계획, 가이드, 제가 또 많이 쓰는 앱이나 웹사이트들, 책들도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아직 계획을 안 만들었다, 아직 어떻게 한국어를 공부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어 봅시다. 오늘 비디오에서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모든 영역을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 가지 유용한 팁을 알고 싶다 하시면 오늘 팟캐스트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스텝은요, 여러분. 저희가 계획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은 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왜가 없으면은 꾸준히 오래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한국어를 공부하는지, 나의 목적은 뭔지, 내가 한국어를 잘하면 뭘 하고 싶은지, 큰 이유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한국어 공부하는 게 나는 그냥 너무 재밌다, 내 스트레스가 풀린다, 아주 좋은 이유죠. 아니면은 한국에 여행을 할 때 사람들이랑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싶다. 먼저 우리가 이유, 목적을 생각해 두고 이제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 목표는요, 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나는 내년에 한국 레벨 B2 할 거예요. 자, 여러분, B2 레벨이 뭔데요? 어떤 수준인 거죠?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랑 프리토킹 할 거예요 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시험 점수가 될 수도 있고, 뭐 토픽 4급을 따고 싶다, 아니면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봤을 때 70%는 이해하고 싶다, 아니면은 한국 원어민이랑 대화했을 때 30분 이상 한국어로만 대화하고 싶다. 이렇게 정말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내년 저희 언어 공부 목표는 뉴스 기사를 읽었을 때 모르는 단어가 5개 미만이면 좋겠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한국어 공부 이유, 왜 나는 공부를 하는가, 목적과 목표, 그래서 나는 어떤 레벨에 도달하고 싶은지 이렇게 2개를 먼저 만들 거예요. 2개를 만들고 저희가 언어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보통 4개의 분야가 있죠. 이 4개의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약한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듣기는 괜찮은데 말하기가 조금 약하다. 쓰기는 뭐 괜찮은데 말하기는 어렵다. 보통 말하기가 좀 많이 어렵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약한 부분을 생각해 보고 조금 그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공부하려고 할 겁니다. 이미 읽기를 잘하고 있으면은 저희는 말하기를 좀 더 열심히 하는 쪽으로 내년에 계획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약한 부분, 어떤 부분을 더 개선하고 싶은지도
생각해 보고 저희가 같이 계획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각 부분별로 조금씩 팁을 드려볼게요. 제가 첫 번째로 먼저 문법을 얘기를 해볼게요. 문법 공부는요, 어느 정도는 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기초가 있어야 해요. 자, 내가 문장을 만들 때 한국어 문법을 모르면은 문장 구조도 모르고 어디에 어떻게 단어를 넣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어 문장 구조를 만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문법 공부를 조금 같이 하셔야 돼요. 자, 저는 책 하나, 웹사이트 하나 이렇게 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책은요, 온라인에 가시면 많이 있어요. 세종학당 여기 웹사이트 가시면은 책들이 정말 많은데 다 무료입니다. 저는 대학교 책은 개인적으로 서강대학교랑 이화여대 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톡투미 코리안 책도 괜찮아요. 보통 학생들이 톡투미 코리안 책 많이 쓰죠. 이렇게 책을 하나 정하고요. 저는 보통 이 3A 레벨까지는 책을 보면서 문법을 공부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정해진 책이 있어야 내가 따라갈 게 생겨서 조금 더 공부를 규칙적으로 하는 게 쉽습니다. 정해진 책이 있으면 더 공부를 하기가 쉬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문법 공부는 일주일에 2개 정도만 추천드립니다. 1개에서 2개 책에서 문법 공부를 하고요. 책으로 공부하는 거는 정말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으로 거의 읽기이기 때문에요. 문법을 배운 후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직접 그 문법을 쓸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야 해요. 제가 정말 많이 본 실수인데요. 문법 읽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문법 일주일에 1개, 2개만 공부하시고 이 문법 내가 바로 나올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요. 한국어 문법 진짜 많잖아요. 나중에 다 섞여요. 못 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요. 책 하나 정하세요. 일주일에 1개에서 2개 문법이면 충분합니다. 문법을 배우고요. 스스로 그 문법 쓸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야 돼요. 챗GPT랑 연습하세요. 제가 옛날 영상에서 말했는데요. 문장 만들기 챗GPT한테 는 것 같아요. 문법 오늘 공부했는데 나 문장 만들기 연습하고 싶어. 내 모국어로 문장 예문들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이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셔서 문법책을 2B 레벨이나 3A까지 끝내시면은요. 사실 문법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레벨부터는 다르게 문법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문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책으로 좀 공부를 하다가 어느 정도 한국어 문장 구조가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으면은요. 저는 이제 책을 졸업하고 다른 방법으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로 저희가 이제부터 읽기, 듣기, 말하기를 같이 할 거예요. 제가 읽기 책을 조금 더 몇 개 추천드리자면 이 쉬운 비기너 초급자 읽기 책인데요. 이거 너무 귀여워요. 그 고양이 그림이 너무 귀엽고 제가 진짜 수업에서 쓰고 있는 책인데요. 글들이 짧아서 뭐 일주일에 1개씩 읽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초보자분들은 요 읽기 책 추천드리고 조금 중급자이신 분들은요. 저는 유튜브 볼 때 그 댓글 열심히 읽어요. 이제부터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한국어 읽기를 하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댓글도 많이 읽어보고 제 휴대폰 설정도 한국어로 바꾸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청소년 책들도 조금 읽을 수 있어요. 청소년 책들도 읽고 조금 상급자 분들은요. 이 톡투미 스토리 앱이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렇게 하루에 한 개씩 짧게 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앱 말고도 다른 앱들로 공부하는 것도 저는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듣기, 리스닝인데요. 제가 사실 듣기에 대한 부분은 옛날에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듣기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보통은 단어를 모릅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뭐 드라마 보실 때 들었어요. 이해 못해요. 자막 켜고 다시 보세요. 모르는 단어 찾아보고 자막 끄고 다시 들어보세요. 보통은 단어입니다. 단어를 알아도 안 들리는 거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됩니다. 어떻게요? 많이 들으면 돼요. 자, 초보자분들은 한국어 듣기 많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요. 정말 쉬운 거부터 이렇게 한국어 앱에서 나오는 거 많이 듣고 초보자용 브이로그나 초보자용 유튜브 제가 만든 것도 있으니까요. 이런 거 많이 들으시고 중급자부터는 사실 본인이 좋아하는 거 많이 들으면 됩니다. 팟캐스트도 많이 듣고 브이로그도 많이 보고 넷플릭스는 조금 힘들 거예요. 자, 상급자들 분들부터는 넷플릭스, 뭐 드라마 이런 거 자막 키고 봐도 괜찮습니다. 사실 리스닝은 인풋입니다. 인풋이 많을수록 실력도 올라갈 거예요. 단어가 중요하고 이 단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알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들으면요, 보통은 올라갈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말하기이죠. 말하기는요, 사실 이렇게 친구가 있고 말할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은데 친구가 없다. 그러면은 조금 힘들죠. 저도 그래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말하기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제가 말하기랑 쓰기랑 같이 연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저는 수업을 듣기 전에 제가 이렇게 주제 하나를 정해요. 오늘은 나의 대학교 시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은요, 저는 먼저 써요. 이렇게 타이핑합니다. 타이핑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먼저 쓰고 그리고 그거를 수업에 가서 말해요. 보지 않고 제가 쓴 거를 보지 않고 선생님한테 제가 이 주제에 한번 말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쓴 것도 선생님한테 보내서 피드백을 다 받습니다. 문법 틀린 거 수정받고 단어 어색한 거 수정받고 저는 이렇게 말하기랑 쓰기를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일단 내가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말할 때는 사실 제가 틀린 거를 잘 몰라요. 근데 쓰기를 해서 보내주니까 이렇게 어디에서 내가 실수를 하는지 선생님 피드백도 다 받을 수 있고 저는 이 방법으로 요즘 말하기, 쓰기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요, 여러분, 쓸 수 있으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쓸 때는 시간이 많잖아요. 말할 때는 시간이 없어요. 쓰기의 속도가 보통 말하기 속도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쓰기를 많이 빨리 할수록 말하기도 비슷하게 늘어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말하기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더 하고 있는 말하기 연습 방법은 제가 주제 한 개를 정하고 스스로 녹음을 합니다. 제가 혼자 그냥 휴대폰 이렇게 켜고
말해요. 아, 내가 어제 슈퍼마트에 갔는데 야채가 하나도 없어서 야채를 사려고 했는데 못 샀어. 이렇게 그냥 혼자 저는 말해요. 휴대폰에 녹음을 하고 저는 다시 들어봅니다. 다시 들어보면 정말 이상해요, 여러분. 저는 제 실수가 다 들려요. 제 발음이 어디서 안 좋은지, 아, 뭔가 여기가 어색하다. 뭐 문법적으로 틀린 거는 모르는데 보통 내 리듬이 여기서 이상하다. 내 발음이 여기서 이상하네. 이렇게 해서 저는 그 부분을 다시 연습합니다. 이거를 챗GPT랑 연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챗GPT한테 내가 지금부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너가 듣고 틀린 거 있으면 고쳐줘. 발음 어색한 거 있으면 알려줘.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수업 듣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AI랑 연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자, 한국어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자, 여러분, 루틴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하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일주일에 2번 말하기 연습, 1번 듣기 연습, 1번 읽기 연습. 부족한 거에 따라서 계획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공부할지 계획을 만들고 시간을 정하고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루틴이 없으면은 공부가 항상 이렇게 흐지부지 돼 버리더라고요. 흐지부지해져서 오늘 공부해야 하는데 생각하다가 안 하고 전 그래서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서 10분간은 아까 말하기, 녹음하기 이렇게 루틴으로 만들고 요일별로 무슨 공부를 할지 정해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한 내용들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만의 공부 루틴은 본인이 만드는 거니까요. 제 비디오를 많이 참고하셔서 새로운 2026년 루틴을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는 꾸준히 하다 보면은 무조건 늘어요. 한국어는 포기하지 말고 내년에 한국어를 마스터할 수 있는 그날까지 선생님 채널을 졸업할 수 있는 이제 안 봐도 되는 그날까지 저희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오늘도 제 팟캐스트 들어주셔서요. 너무 감사하고요. 다들 아프지 마시고 새해 복 많이 받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